어제 우리 김창준 의원하고 식사를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who pays, who benefits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 세금 문제, 즉 이 세금 급식이라든지 요새 반값 등록금 이런 게 결국은 다 세금으로 비춰하게 되고, 요새 저 주거낸 사건 저 정리해가지고 또 실몇 쪽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면 이건 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로 돌아와서 돈을 더 내야 됩니다. 세금 문제입니다. 전부. 이 정치의 본질은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 대원칙이 미국에서는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득을 보느냐 하는 걸로 판단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반값 등록금을 부담할 그 세금은 누가 내느냐? 근데 제가 낸다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약 7조가 든답니다. 7조가 듭니다. 저는 두 사람 가구, 한 가구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 집사람하고. 그런데 대학교는 다 졸업해서 제가 내는 돈 가지고 저는 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한테 세금을 주고 싶으냐? 가난하지만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또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은 사람, 그 한테 주면은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여기 대낮부터 광화문을 막고 반값 등록금을 해야 된다. 뭐 10% 20% 낮추는 거 안 되겠다 하면서 때를 쓰는 저 사람들한테 내 세금이 나가는 것은 게으른 사람, 장학금을 받지 못할 정도로 공부를 못한 사람, 그리고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한테 돈을 뜯기는, 내가 강도를 당하는 겁니다. 강도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납세자입니다. 또 유권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행동 2012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기서 힘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로서 행사를 하는 것이고, 동시에 납세자 돈을 내니까 내 돈이 도둑맞지 않도록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유권자 운동이고 납세자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행동 2012라는 말은 이제 아주 처음 출범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국민행동본부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국민들한테 다시 비상을 걸어야 되겠다.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2006년, 7년 이 무렵만 해도 이번에 좌파 정권이 또 연장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그때보다 지금 위기가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있으니까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마음 놓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여기에 호강을 부려야 되겠다. 비상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단기 목표로 내년까지 국민행동을 직결시켜야 되겠다 하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행동 2012. 그러니까 우리가 2005년, 2006년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오늘날의 사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제가 어제 오늘 급히 쓴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한 장짜리 앞뒤로 글이 2개가 올라 있는 것을 받으셨죠? 요 갖고 있습니다. 요게 비교적 정리가 잘 됐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게 2012년에 민주당, 민노당 종북 세력의 집권은 왜 공산화의 길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흔히 적화된다, 공산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탄삼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논리 체계를 갖고 있어야 반격을 당하지 않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민노당, 종북 세력이 연합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대통령을 만들어내면 왜 우리는 공산화로 가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6.15 선언부터 시작하는 게 간단해요. 첫째, 6.15 선언에서는 2개의 합의가 있었어요. 하나는 비밀 합의고 하나는 공개된 합의입니다. 공개된 합의는 6.15 선언에 적혀 있습니다. 그 6.15 선언은 짧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1조는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 손을 잡고 통일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원문에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김정일이가 대표하는 것은 절대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 통일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두 번째는
김대중식 연합제와 김정일식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 말은 결국은 적과 연방제 적과 통일에 합의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남북 간의 경제가 불균형하니까 민족 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 퍼주어가지고 우리가 북한 수준으로 내려갈 정도로 경제를 박탈할 한이 있더라도 북한을 퍼줘야 된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향 장기수 골수 빨갱이들을 북송하기로 했다. 이것이 인도주의라고 썼어요. 그건 뭐냐? 인도주의는 공산당한테만 해당된다.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이 되느냐? 그 인권 좋아하던 민주당, 민노당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 안 시키는 것은 6.15 선언에 적혀있는 그 인도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인도주의 범위는 김정일 정권과 종북 세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민노당식, 민주당식 인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인도주의입니다. 이 네 개만 짚어보면은 왜 6.15 선언을 실천하면은 우리가 적화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발표 안 된 약속이 하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김대중, 김정일이가 뒤에서 접촉을 해가지고 여기에 합의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을 중립화시킨다. 지금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적대적 기능을 합니다.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있는 거예요. 이 주한미군의 성격을 남과 북 사이에서 중립이다.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 만든다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한 것은 김대중의 회고로, 김동훈의 회고로 딱 적혀 있어요. 이것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중립화된 미군 여기 왜 있습니까? 나가는 게 낫지. 남북 간에 싸울 때 중립하는 군대 여기 있으면 뭐합니까? 사실상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고 해체시키기로 일합을 했어요. 이것을 알아야 왜 노무현이가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핵 억지력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했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은 김대중, 김정일이가 비밀 합의한 주한미군의 무력화, 한미동맹의 사실상 해체를 위한 제1단계 일이었어요. 1단계로 노무현이가 김대중의 밀약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김대중, 노무현 세력을 이어받는 민주당, 민노당 종북 세력이 집권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6.15 선언을 지지하는, 즉 6.15 선언대로 하면 공산화가 되는데 그 6.15 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 한 줄로 손을 잡는 거예요. 이 자들은 민주당, 민노당, 종북 세력은 내년 2차례 선거에서 북한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북한의 도움, 북한이 어떤 일을 해주는 것, 작용해 주는 것, 뭐 대남 도발이든지 무슨 드라마틱한 발표를 한다든지 남한의 지구를 공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담 내막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기대할 겁니다. 그래서 6.15 선언 지지 세력이 집권한다는 것은 바로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세력, 이것을 이어받은 민주당, 민노당, 북한노동당, 종북 세력이 남한에 정권을 잡는 거죠. 정권을 잡는 거죠. 그래하여 뭘 하느냐? 6.15 선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6.15 선언을 실천하면은 그것은 적화되게 딱 돼 있어요. 적화되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